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영국 동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날아가 버린 3가지 소원. 아주 오랜 옛날 커다란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무를 베러 나갔습니다. 나무꾼의 착한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점심을 싸서 물병과 함께 등에 매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며칠 전부터 아주 큰 참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그 나무라면 아주 많은 널빤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나무꾼은 그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는 단번에 나무를 쓰러뜨리기라도 할 듯이 도끼를 잡고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려치기도 전에 애절하게 간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꾼 아저씨. 저는 이 숲의 요정이에요. 혹시 이 나무를 베지 않고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놀란 나무꾼은 무섭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대답했지요.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할게. 당신은 오늘 생각보다 훨씬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말을 마친 요정은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무꾼은 점심 보따리를 어깨에 지고 물병은 옆구리에 찬 채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나무꾼은 아까 있었던 이상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만 더해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지요. 어쩌면 요정이 자신을 속인 건지도 모르고요. 요정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튼 나무꾼은 활활 타고 있는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 밥 먹을 시간이 멀었는데도 차츰 배가 고파졌지요. 아직 밥 먹으려면 멀었소? 그럼요.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걸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나무꾼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맛있는 소세지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굴뚝에서 무엇인가 덜그럭거리며 내려오더니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소세지가 앞에 떡하니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놀란 나무꾼의 눈이 동전 크기만큼 커졌다면 아내의 눈은 황소 크기만큼 커졌습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아침에 숲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난 나무꾼은 아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아내는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말이 끝나자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당신 제정신이에요? 고작 소원이라고 빈 게 그거예요? 차라리 그놈의 소세지 당신 코에나 가서 붙어버렸으면 좋겠네. 어이쿠,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세지가 정말로 나무꾼의 코에 가서 턱 붙는 거예요. 놀란 나무꾼이 소세지를 잡아당겼지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잡아당겨도 소용없었지요. 이번엔 두 사람이 젖먹던 힘까지 내며 잡아당겼지만 소세지는 한사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 어때? 그렇게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무꾼은 빨리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으로 빌기만 하면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어쩌지요? 나무꾼 부부가 황금 마차와 비단 옷을 포기한다면 저녁으로 정말 먹고 싶었던 맛있는 소세지를 먹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과연 나무꾼은 어떻게 했을까요? 천상의 말. 같은 마을에 사는 농부의 아내들을 위해 잔심부름이 나며 근근히 살아가던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벌이가 영 신통치 않았지요. 그래도 한 집에서는 먹을 것 한 그릇, 또 다른 집에서는 차 한 잔을 얻어먹는 식으로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늘 쾌활해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던 할머니는 길 한쪽에 놓여있는 커다란 검은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멈춰서서 단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게 뭔가 넣을 것이 있다면 저게 아주 욕이 날 텐데 도대체 누가 이런 곳에 내버려 두었지? 할머니는 마치 그 물건의 임자가 멀지 않은 곳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흠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할머니는 생각에 잠겨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렇게 버렸을 거야. 하지만 창가에 두고 꽃병으로 쓰면 좋을 듯한데 집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어. 결론을 내린 할머니는 안을 들여다보려고 나이 먹어 뻣뻣해진 허리를 굽혀 단지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번쩍이는 금화로 가득 차 있잖아. 아니, 번쩍이는 금화로 가득 차 있잖아. 한동안 할머니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에 감탄하며 예상치 못한 횡재에 놀라 보물 주위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부자가 되어 후사하는 느낌이야. 얼마 후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그 보물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숄의 한쪽 끝을 단지에 묶어 길을 따라 질질 끌고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생각해낼 수 없었지요. 이제 곧 어두워질 테니 내가 이걸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면 이 보물로 무엇을 할지 밤새 생각할 수 있겠지. 커다란 저택을 한 채 사서 하루 종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불가에 앉아 차나 마시며 여왕처럼 살 수도 있을 테고, 목사님께 맡겨놓고 원할 때마다 조금씩 얻어 써도 되고, 마당에 구멍을 파 그 안에 묻어놓고 굴뚝 위 찻주전자와 수저 사이에 장식처럼 조금 올려놓아도 괜찮겠어. 너무 좋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상당히 무거운 것을 끌고 오느라 지쳐버린 할머니는 잠시 쉬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선 보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러 몸을 돌렸지요. 그런데 글쎄, 할머니가 단지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금화가 아니라 은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단지를 노려보다 눈을 비빈 후 다시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단지는 커다란 은 덩어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금 단지였다고 맹세라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어쩌면 은이어서 더 좋은 점도 있지. 금덩어리는 눈에 잘 띄니 간수하기 힘들었을 거야. 차라리 금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이 은덩어리만 있으면 충분히 부자인걸. 할머니는 다시 집을 향해 출발하며 은으로 무엇을 할지 즐겁게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잠시 쉬려고 다시 멈추었습니다. 보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러 뒤를 돌아본 할머니는 눈길이 닿자마자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쇳덩어리로 바뀌었네. 에이, 차라리 잘된 일이야. 정말로 편리하잖아. 아주 쉽게 팔 수 있는 데다 그래도 많은 돈이 될 테니까. 그리고 밤에 잘 때 이웃들이 훔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더 마음 편하지. 집에 보관하기에도 정말 좋을 뿐더러 어차피 팔 거니까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자신의 횡재에 흡족해하며 다시 터벅터벅 걸어가던 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물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어깨 뒤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번에는 커다란 돌덩이라니. 그저 문이나 다치지 않게 쓰일 끔찍한 것을 끌고 오고 있었네. 아, 그래도 하는 수 없지. 그런 횡재를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할머니는 조급한 마음으로 언덕을 촘촘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집 작은 대문 옆에 돌덩이를 놓으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대문에 빗장을 푼 후 돌에 맨 쇼를 풀려고 돌아보았더니 끌고 온 것이 이번에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숄의 끝자락을 풀려고 뻣뻣한 등을 구부린 할머니는 그것이 틀림없이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허라,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돌이 갑자기 펄쩍 뛰어오르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집채만한 말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늘씬한 내 다리가 튀어나오더니 기다란 두 귀를 흔들고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그러고는 흉내내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사내아이처럼 웃으며 허공으로 발을 찼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없이 쳐다보았답니다. 난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야. 혼자 천상의 말을 보다니. 그것도 원 없이 공짜로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라고. 할머니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불가에 앉아 자신의 행운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적에 늙은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을 키울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던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이 스스로 행운을 찾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냈지요. 길을 걷다가 밀집 한 단을 지고 가던 사람을 만난 첫째 아기 돼지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집을 짓게 그 집단을 제게 주세요. 아저씨가 집단을 주자 아기 돼지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주렴. 안 돼요, 안 돼. 절대 열어줄 수 없어요. 그 말에 늑대가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훅훅 불어버릴 거야. 훅 하고 불어서 내 집을 날려버릴 테다. 늑대는 훅훅
입김을 불고 또 불어서 집을 날려버린 후 아기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둘째 아기 돼지는 가시덤불을 안고 가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기 돼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했지요. 아저씨, 제발 집을 지을 수 있게 그 덤불을 제게 주세요. 아저씨가 덤불을 주자 아기 돼지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조금 후에 늑대가 와서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좀 들어가자꾸나.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열어줄 수 없어요. 에잉, 그러면 훅훅 불어버릴 거야. 훅 하고 불어서 내 집을 날려버릴 테다. 늑대는 이번에도 훅훅 입김을 불었습니다. 늑대는 계속해서 입김을 불어 덤불로 지어진 집을 쓰러뜨린 후 아기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한편 막내 아기 돼지는 벽돌을 한 짐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집을 지을 수 있게 그 벽돌을 제게 좀 주세요. 아저씨가 벽돌을 주자 아기 돼지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기 돼지, 둘째 아기 돼지와 마찬가지로 늑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주렴.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열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훅훅 불어서 내 집을 전부 날려버릴 테다. 이번에도 늑대는 훅훅 입김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훅훅 불고 또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게 불어도 집은 끄떡없었습니다. 늑대는 아무리 힘을 주어 훅훅 불어도 아기 돼지의 집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기 돼지를 꼬드겼습니다. 아기 돼지야, 나는 아주 근사한 순무밭을 알고 있단다. 거기가 어딘데요? 거긴 바로 스미스 씨의 텃밭인데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데리러 올게. 함께 가서 저녁거리를 장만하자. 네, 좋아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몇 시에 갈 건데요? 6시에 가자. 똑똑한 아기 돼지는 5시에 일어나 먼저 순무밭에 다녀왔습니다. 늑대가 오기 전에 말이지요. 약속한 6시가 되자 늑대가 나타나 아기 돼지에게 물었습니다. 아기 돼지야, 준비됐니? 준비됐냐고요? 전 벌써 순무밭에 다녀왔어요. 항아리 하나 가득 순무를 가져왔지요. 그 말을 들은 늑대는 몹시 화가 났지만 어떻게든 아기 돼지를 꿰어낼 작정으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 돼지야, 나는 아주 맛있는 사과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단다. 거기가 어딘데요? 저 아래에 있는 근사한 과수원이란다. 만일 내가 날 속이지 않는다면 내일 5시에 데리러 올게. 우리 가서 맛있는 사과를 좀 따오자. 아기 돼지는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부지런을 떨며 사과를 따왔습니다. 늑대가 오기 전에 돌아올 생각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과수원까지는 꽤 멀었고 사과를 따려면 나무에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기 돼지가 나무에서 막 내려오려는데 다가오고 있는 늑대가 보였습니다. 저런, 아기 돼지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겠지요. 이윽고 늑대가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 뭐야? 나보다 먼저 온 거야? 사과는 맛있니? 네, 아주 맛있어요. 제가 하나 던져줄게요. 아기 돼지는 사과 한 개를 멀리 던졌고 늑대가 사과를 주우러 간 틈을 타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려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늑대가 다시 나타나 아기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오늘 오후에 샹클린에 장이 선다는데 같이 가지 않으렴? 아, 그래요? 저도 갈래요. 몇 시쯤 출발할 거예요? 3시에 갈 거야. 아기 돼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약속 시간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장에 도착한 아기 돼지는 버터를 만드는 커다란 통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기 돼지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던 아기 돼지는 통 안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아기 돼지가 들어가자마자 넘어져 버린 통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갔습니다. 무섭게 굴러내려오는 통을 보고 깜짝 놀란 늑대는 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기 돼지의 집에 가서 그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옆을 지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던 커다란 둥근 물건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아기 돼지가 대꾸했습니다. 아하, 그럼 저 때문에 놀라신 거군요. 제가 장에 갔다가 버터 만드는 통을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보이길래 통 안으로 들어가서 언덕을 굴러 내려갔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척 화가 난 늑대는 아기 돼지를 꼭 잡아먹고 말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면 굴뚝을 타고 아기 돼지 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굴뚝으로 올라가는 늑대를 본 아기 돼지는 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불을 활활 뗐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굴뚝을 타고 막 내려오는 순간 재빨리 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바람에 늑대는 솥 안으로 퉁덩 빠졌고 아기 돼지는 재빨리 솥뚜껑을 덮었습니다. 아기 돼지는 늑대를 팔팔 끓인 후 늑대를 죽였답니다. 늑대는 솥뚜껑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 아기 돼지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잭과 콩나무. 옛날에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 잭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밀키 화이트라는 젖소 한 마리가 전부였지요.
두 식구는 매일 아침 젖소에서 짠 우유를 시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밀키 화이트에게서 더 이상 우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아이고 얘야, 우린 이제 뭘 먹고 사냐? 어머니가 손을 꽉 움켜쥐며 한탄했습니다. 엄마, 기운 내세요.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요? 제가 가서 일거리를 좀 알아볼게요. 지난번에도 알아봤는데 아무도 널 써주려 하지 않았잖니. 그러지 말고 밀키 화이트를 팔아 그 돈으로 장사를 하든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 좋아요, 어머니. 마침 오늘이 장날이니 제가 밀키 화이트를 팔고 올게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요. 어머니는 잭에게 소고삐를 건네주었고 잭은 시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잭은 얼마 못 가 우스꽝스럽게 생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잭에게 아는 척을 했지요. 잭, 안녕? 네,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잭도 인사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그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잭, 그런데 어디를 가는 거냐? 장에 가서 이 젖소를 팔려고요. 오, 그거 잘 됐구나. 너는 그 젖소를 팔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 너 혹시 완두콩 5개를 셀 줄 아니? 그야 양손에 2개씩 들고 입에 하나 물면 되죠. 잭은 바늘처럼 예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아는구나. 바로 여기 그 완두콩이 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신기하게 생긴 완두콩을 한 줌 꺼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영리하니 너와 거래를 해도 될 것 같구나. 내 젖소와 이 완두콩을 바꾸자.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건 내가 이것이 어떤 완두콩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밤에 이 완두콩을 심고 자면 아침에 하늘 끝까지 자라 있을 거란다. 정말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정말이라니까. 만일 내 말이 틀리면 젖소를 되돌려 주마. 좋아요. 잭은 밀키 화이트의 고삐를 노인에게 주고 완두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잭은 저녁 어스름도 되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잭, 벌써 돌아온 거니? 혼자 돌아온 것을 보니 밀키 화이트를 팔았나 보구나. 그래, 얼마나 받았니? 엄마는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말고 빨리 알려주렴. 얼마니? 5파운드? 15파운드? 아니면 20파운드니? 후후, 엄마는 상상도 못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이 완두콩은 말이에요. 신비한 완두콩이에요. 밤에 잘 때 이걸 심으면 뭐라고? 아이고, 이런 바보 천치. 멍청이 얼간이. 그래, 이 동네에서 젖도 제일 잘 나오고 고기로도 최상품인 밀키 화이트를 그까짓 완두콩하고 바꿔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 내 알량한 그 완두콩은 모두 창밖으로 버릴 테다. 내 녀석은 어서 가서 잠이나 자. 오늘 밤에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도 구경 못할 줄 알아. 잭은 하는 수 없이 다락의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을 못 먹는 것도 서러웠지만 어머니가 걱정되어 더욱 슬펐지요. 하지만 잭은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금세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잭이 눈을 떠보니 방 안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방 한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나머지 부분은 아주 어둡고 그늘져 있었지요. 잭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창가로 갔습니다. 잭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전날 밤 엄마가 마당에 던져버린 완두콩이 밤새 어찌나 크게 자랐던지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전날 만난 그 노인이 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거지요. 콩나무 줄기는 잭의 방 창문을 아주 가까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잭은 창문을 열고 줄기로 껑충 뛰어 큰 사다리를 타듯이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 결국 하늘에 닿았지요. 하늘에는 넓은 길이 마치 화살처럼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잭은 그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어가 매우 거대한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부인. 잭은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잭에 아침으로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잭은 어젯밤도 굶은 채로 잤기 때문에 무쇠라도 녹여 먹을 수 있을 만큼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고 싶다고? 여기서 빨리 도망가지 않고 꿈을 대다간 너는 아침밥 신세가 될 거다. 내 남편은 괴물인데 어린 남자애를 삶아 끓인 국을 제일 좋아한단다. 빨리 여기서 나가거라. 안 그러면 곧 내 남편이 와서 널 잡아먹을 거야. 아, 제발 부인. 그러지 말고 먹을 것 좀 주세요. 어제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괴물한테 잡아먹히든 굶어 죽든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다행히도 괴물의 아내는 그렇게 나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잭을 부엌으로 데려가 치즈를 넣은 두툼한 빵 한 덩어리와 우유 한 주전자를 먹으라고 내주었지요.
그런데 잭이 음식의 반도 먹기 전에 갑자기 쿵쿵쿵 누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온통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걸 어쩌나. 남편이야.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빨리 이리 오렴. 여기로 들어가. 여인이 잽싸게 잭을 오븐 속에 던져 넣자 거인이 들어왔습니다. 거인은 허리춤에 달고 온 송아지 3마리의 다리를 식탁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마누라, 이걸로 아침에 먹을 국을 끓여.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킁킁, 킁킁. 어라? 사람 냄새가 나네. 산 놈이든 죽은 놈이든 뼈째 갈아 아침으로 먹어야지. 아이고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꿈을 꿨거나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어치군 작은 남자의 찌꺼기 냄새겠죠. 자, 빨리 가서 씻기나 하세요. 다 씻고 올 때까지 아침 준비해 놓을게요. 거인이 나가자 잭은 잽싸게 오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부인은 도망치려는 잭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려라. 아침 식사 후에는 꼭 한숨 자거든. 아침 식사를 마친 거인은 큰 금고를 열어 황금이 든 2자루를 2개나 꺼냈습니다. 앉아서 황금을 하나 둘 세던 거인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급기야 온 집안이 울릴 정도로 코를 골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잭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오븐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인 옆을 지나가며 황금이 든 자루를 옆구리에 꿰차더니 콩나무 줄기로 단숨에 달렸습니다. 콩나무 줄기에 도착한 잭은 자루를 나무 아래로 던졌습니다. 자루는 정확하게 집 마당으로 떨어졌지요. 잭은 한참 동안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잭은 어머니에게 황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맞지요? 보시다시피 그 완두콩은 요술콩이에요. 한동안 2 식구는 그 황금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고 황금이 바닥나 버리자 잭은 다시 한번 행운을 찾아 콩나무 줄기 위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잭은 나무 줄기를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서 하늘 위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찾아간 큰 집을 또 찾아갔습니다. 전처럼 변함없이 문 앞에는 거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부인, 안녕하세요. 제발 먹을 것 좀 제게 주세요. 잭은 아주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안 그러면 우리 남편이 너를 아침으로 잡아먹을 게다. 그런데 넌 지난번에 왔던 그 아이니? 그날 우리 남편이
황금 자루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혹시 뭔가 아는 게 있니? 그러세요? 제가 그 일에 대해 뭔가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지금은 너무 고파 기운이 없거든요. 뭐라도 좀 먹어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생긴 거인의 아내는 잭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잭이 한입 베어 물기도 전에 느릿느릿한 쿵, 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인의 발소리를 알아챈 거인의 아내는 잽싸게 잭을 오븐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온 거인은 전처럼 킁킁킁 한바탕 읊어댄 후 아침으로 황소 3마리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황금 달걀을 낳는 암탉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거인이 닭에게 알을 낳으라고 하자 닭이 정말 황금 달걀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얼마 못 가 또 꾸벅꾸벅 졸더니 집을 떠나가라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발끝으로 오븐에서 살금살금 기어나와 눈 깜짝할 사이에 암탉을 낚아채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꼿꼿해거리는 닭의 울음소리에 잠이 깬 거인이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마누라, 마누라, 내 닭 어디다 치웠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대체 왜 그래요? 그 사이 잭은 황급히 나무 줄기를 내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잭은 어머니 앞에서 닭에게 알을 낳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암탉은 정말로 황금 달걀을 낳았습니다. 잭이 명령할 때마다 황금 달걀을 낳았지요.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콩나무 줄기 위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잭은 또 다른 행운을 찾기 위해 나무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갔지요. 이번에는 곧장 거인의 집 앞으로 가지 않고 집 가까이에 있는 나무 덤불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거인의 아내가 물을 길어 양동이를 들고 나온 사이 잭은 집 안으로 기어들어가 커다란 솥에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쿵쿵거리며 거인과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킁킁 킁킁 이봐, 사람 냄새가 나. 정말로 난다니까. 그래요, 여보? 그럼 지난번에 당신의 황금과 황금 달걀을 낳는 암탉을 훔쳐간 그 꼬마 녀석이 또 오븐 속에 숨어 있나 봐요. 둘은 잽싸게 달려가 오븐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잭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거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킁킁킁 타령이에요? 어젯밤 당신이 잡아온 남자아이로 제가 오늘 아침국을 끓였잖아요. 내 정신머리하고는. 그리고 당신도 그렇지. 산 것과 죽은 것도
구분 못해요? 코가 왜 그렇게 무뎌졌어요? 거인은 잠자코 앉아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사람 냄새가 분명해. 맹세하라면 할 수도 있어.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품 창고와 찬장 등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솥 안에 숨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끝낸 거인이 아내에게 황금으로 된 하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금세 하프를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거인이 노래하라고 명령하자 황금 하프는 매우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프 연주는 계속되었고 듣고 있던 거인은 곧 천둥처럼 큰 소리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잭은 솥뚜껑을 조용조용 열고 생쥐처럼 쪼르르 내려와 하프가 있는 식탁까지 손과 무릎으로 살살 기었습니다. 식탁에서 하프를 낚아챈 잭은 문을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프가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르는 바람에 거인은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그는 하프를 가지고 도망치는 잭을 발견했지요. 하마터면 거인에게 잡힐 뻔했지만 몸을 조금씩 피하며 겨우 위기를 모면한 잭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잭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던 거인은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거인이 콩나무 줄기를 20여 미터 앞두고 있을 때쯤 갑자기 잭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길끝에 다다른 거인은 줄기를 타고 필사적으로 내려가는 잭을 보았습니다. 거인이 약한 콩나무 줄기에 몸을 맡기지 못해 망설이고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잭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프가 계속해서 주인을 부르자 거인도 나무 줄기에 매달렸습니다. 그 무게에 줄기가 크게 휘청거렸지요. 잭은 계속 내려갔고 거인은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았습니다. 줄기를 타고 내려와 집 가까이에 이르자 잭은 소리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빨리 도끼 가지고 나오세요. 어서요. 황급히 도끼를 들고 뛰쳐나온 어머니는 겁에 질린 채로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마침 구름 사이로 나타난 거인의 다리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사뿐히 땅으로 내려선 잭이 도끼를 손에 쥐고 나무 줄기를 찍자 나무 줄기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한편 위에서 나무 줄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 거인이 무슨 일인가 보려고 멈춰 섰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잭이 나머지 일격을 가하자 나무 줄기는 완전히 쪼개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땅에 떨어지며 머리가 박살났고 그 위로 나무 줄기가 쓰러졌습니다. 잭은 어머니에게 황금 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잭과 어머니는 황금 하프를 보여주고 받은 돈과 암탉이 낳은 황금 달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잭은 고귀한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날아가 버린 3가지 소원. 아주 오랜 옛날 커다란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무를 베러 나갔습니다. 나무꾼의 착한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점심을 싸서 물병과 함께 등에 매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며칠 전부터 아주 큰 참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그 나무라면 아주 많은 널빤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나무꾼은 그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는 단번에 나무를 쓰러뜨리기라도 할 듯이 도끼를 잡고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려치기도 전에 애절하게 간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꾼 아저씨. 저는 이 숲의 요정이에요. 혹시 이 나무를 베지 않고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놀란 나무꾼은 무섭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대답했지요.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할게. 당신은 오늘 생각보다 훨씬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말을 마친 요정은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무꾼은 점심 보따리를 어깨에 지고 물병은 옆구리에 찬 채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나무꾼은 아까 있었던 이상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만 더해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지요. 어쩌면 요정이 자신을 속인 건지도 모르고요. 요정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튼 나무꾼은 활활 타고 있는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 밥 먹을 시간이 멀었는데도 차츰 배가 고파졌지요. 아직 밥 먹으려면 멀었소? 그럼요.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걸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나무꾼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맛있는 소세지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굴뚝에서 무엇인가 덜그럭거리며 내려오더니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소세지가 앞에 떡하니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놀란 나무꾼의 눈이 동전 크기만큼 커졌다면 아내의 눈은 황소 크기만큼 커졌습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아침에 숲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난 나무꾼은 아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아내는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말이 끝나자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당신 제정신이에요? 고작 소원이라고 빈 게 그거예요? 차라리 그놈의 소세지 당신 코에나 가서 붙어버렸으면 좋겠네. 어이쿠,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세지가 정말로 나무꾼의 코에 가서 턱 붙는 거예요. 놀란 나무꾼이 소세지를 잡아당겼지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잡아당겨도 소용없었지요. 이번엔 두 사람이 젖먹던 힘까지 내며 잡아당겼지만 소세지는 한사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 어때? 그렇게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무꾼은 빨리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으로 빌기만 하면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어쩌지요? 나무꾼 부부가 황금 마차와 비단 옷을 포기한다면 저녁으로 정말 먹고 싶었던 맛있는 소세지를 먹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과연 나무꾼은 어떻게 했을까요? 천상의 말. 같은 마을에 사는 농부의 아내들을 위해 잔심부름이 나며 근근히 살아가던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벌이가 영 신통치 않았지요. 그래도 한 집에서는 먹을 것 한 그릇, 또 다른 집에서는 차 한 잔을 얻어먹는 식으로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늘 쾌활해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던 할머니는 길 한쪽에 놓여있는 커다란 검은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멈춰서서 단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게 뭔가 넣을 것이 있다면 저게 아주 욕이 날 텐데 도대체 누가 이런 곳에 내버려 두었지? 할머니는 마치 그 물건의 임자가 멀지 않은 곳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흠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할머니는 생각에 잠겨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렇게 버렸을 거야. 하지만 창가에 두고 꽃병으로 쓰면 좋을 듯한데 집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어. 결론을 내린 할머니는 안을 들여다보려고 나이 먹어 뻣뻣해진 허리를 굽혀 단지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번쩍이는 그 뭐하로 가득 차 있잖아. 아니,
번쩍이는 금화로 가득 차 있잖아. 한동안 할머니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에 감탄하며 예상치 못한 횡재에 놀라 보물 주위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부자가 되어 후사하는 느낌이야. 얼마 후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그 보물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숄의 한쪽 끝을 단지에 묶어 길을 따라 질질 끌고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생각해낼 수 없었지요. 이제 곧 어두워질 테니 내가 이걸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면 이 보물로 무엇을 할지 밤새 생각할 수 있겠지. 커다란 저택을 한 채 사서 하루 종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불가에 앉아 차나 마시며 여왕처럼 살 수도 있을 테고, 목사님께 맡겨놓고 원할 때마다 조금씩 얻어 써도 되고, 마당에 구멍을 파 그 안에 묻어놓고 굴뚝 위 찻주전자와 수저 사이에 장식처럼 조금 올려놓아도 괜찮겠어. 너무 좋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상당히 무거운 것을 끌고 오느라 지쳐버린 할머니는 잠시 쉬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선 보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러 몸을 돌렸지요. 그런데 글쎄, 할머니가 단지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금화가 아니라 은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단지를 노려보다 눈을 비빈 후 다시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단지는 커다란 은 덩어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금 단지였다고 맹세라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어쩌면 은이어서 더 좋은 점도 있지. 금덩어리는 눈에 잘 띄니 간수하기 힘들었을 거야. 차라리 금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이 은덩어리만 있으면 충분히 부자인걸. 할머니는 다시 집을 향해 출발하며 은으로 무엇을 할지 즐겁게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잠시 쉬려고 다시 멈추었습니다. 보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러 뒤를 돌아본 할머니는 눈길이 닿자마자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쇳덩어리로 바뀌었네. 에이, 차라리 잘된 일이야. 정말로 편리하잖아. 아주 쉽게 팔 수 있는 데다 그래도 많은 돈이 될 테니까. 그리고 밤에 잘 때 이웃들이 훔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더 마음 편하지. 집에 보관하기에도 정말 좋을 뿐더러 어차피 팔 거니까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자신의 횡재에 흡족해하며 다시
터벅터벅 걸어가던 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물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어깨 뒤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번에는 커다란 돌덩이라니. 그저 문이나 다치지 않게 쓰일 끔찍한 것을 끌고 오고 있었네. 아, 그래도 하는 수 없지. 그런 횡재를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할머니는 조급한 마음으로 언덕을 촘촘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집 작은 대문 옆에 돌덩이를 놓으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대문에 빗장을 푼 후 돌에 맨 쇼를 풀려고 돌아보았더니 끌고 온 것이 이번에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숄의 끝자락을 풀려고 뻣뻣한 등을 구부린 할머니는 그것이 틀림없이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허라,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돌이 갑자기 펄쩍 뛰어오르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집채만한 말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늘씬한 내 다리가 튀어나오더니 기다란 두 귀를 흔들고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그러고는 흉내내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사내아이처럼 웃으며 허공으로 발을 찼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없이 쳐다보았답니다. 난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야. 혼자 천상의 말을 보다니. 그것도 원 없이 공짜로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라고. 할머니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불가에 앉아 자신의 행운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적에 늙은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을 키울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던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이 스스로 행운을 찾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냈지요. 길을 걷다가 밀집 한 단을 지고 가던 사람을 만난 첫째 아기 돼지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집을 짓게 그 집단을 제게 주세요. 아저씨가 집단을 주자 아기 돼지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주렴. 안 돼요, 안 돼. 절대 열어줄 수 없어요. 그 말에 늑대가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훅훅 불어버릴 거야. 훅 하고 불어서 내 집을 날려버릴 테다. 늑대는 훅훅 입김을 불고 또 불어서 집을 날려버린 후 아기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둘째 아기 돼지는 가시덤불을 안고 가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기 돼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했지요. 아저씨, 제발 집을 지을 수 있게 그 덤불을 제게 주세요.
아저씨가 덤불을 주자 아기 돼지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조금 후에 늑대가 와서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좀 들어가자꾸나.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열어줄 수 없어요. 에잉, 그러면 훅훅 불어버릴 거야. 훅 하고 불어서 내 집을 날려버릴 테다. 늑대는 이번에도 훅훅 입김을 불었습니다. 늑대는 계속해서 입김을 불어 덤불로 지어진 집을 쓰러뜨린 후 아기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한편 막내 아기 돼지는 벽돌을 한 짐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집을 지을 수 있게 그 벽돌을 제게 좀 주세요. 아저씨가 벽돌을 주자 아기 돼지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기 돼지, 둘째 아기 돼지와 마찬가지로 늑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주렴.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열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훅훅 불어서 내 집을 전부 날려버릴 테다. 이번에도 늑대는 훅훅 입김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훅훅 불고 또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게 불어도 집은 끄떡없었습니다. 늑대는 아무리 힘을 주어 훅훅 불어도 아기 돼지의 집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기 돼지를 꼬드겼습니다. 아기 돼지야, 나는 아주 근사한 순무밭을 알고 있단다. 거기가 어딘데요? 거긴 바로 스미스 씨의 텃밭인데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데리러 올게. 함께 가서 저녁거리를 장만하자. 네, 좋아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몇 시에 갈 건데요? 6시에 가자. 똑똑한 아기 돼지는 5시에 일어나 먼저 순무밭에 다녀왔습니다. 늑대가 오기 전에 말이지요. 약속한 6시가 되자 늑대가 나타나 아기 돼지에게 물었습니다. 아기 돼지야, 준비됐니? 준비됐냐고요? 전 벌써 순무밭에 다녀왔어요. 항아리 하나 가득 순무를 가져왔지요. 그 말을 들은 늑대는 몹시 화가 났지만 어떻게든 아기 돼지를 꿰어낼 작정으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 돼지야, 나는 아주 맛있는 사과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단다. 거기가 어딘데요? 저 아래에 있는 근사한 과수원이란다. 만일 내가 날 속이지 않는다면 내일 5시에 데리러 올게. 우리 가서 맛있는 사과를 좀 따오자. 아기 돼지는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부지런을 떨며 사과를 따왔습니다. 늑대가 오기 전에 돌아올 생각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과수원까지는 꽤 멀었고 사과를 따려면 나무에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기 돼지가 나무에서 막 내려오려는데 다가오고 있는 늑대가 보였습니다. 저런, 아기 돼지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겠지요. 이윽고 늑대가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 뭐야? 나보다 먼저 온 거야? 사과는 맛있니? 네, 아주 맛있어요. 제가 하나 던져줄게요. 아기 돼지는 사과 한 개를 멀리 던졌고, 늑대가 사과를 주우러 간 틈을 타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려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늑대가 다시 나타나 아기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오늘 오후에 샹클린에 장이 선다는데 같이 가지 않으렴? 아, 그래요? 저도 갈래요. 몇 시쯤 출발할 거예요? 3시에 갈 거야. 아기 돼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약속 시간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장에 도착한 아기 돼지는 버터를 만드는 커다란 통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기 돼지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던 아기 돼지는 통 안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아기 돼지가 들어가자마자 넘어져 버린 통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갔습니다. 무섭게 굴러내려오는 통을 보고 깜짝 놀란 늑대는 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기 돼지의 집에 가서 그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옆을 지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던 커다란 둥근 물건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아기 돼지가 대꾸했습니다. 아하, 그럼 저 때문에 놀라신 거군요. 제가 장에 갔다가 버터 만드는 통을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보이길래 통 안으로 들어가서 언덕을 굴러 내려갔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척 화가 난 늑대는 아기 돼지를 꼭 잡아먹고 말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면 굴뚝을 타고 아기 돼지 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굴뚝으로 올라가는 늑대를 본 아기 돼지는 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불을 활활 뗐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굴뚝을 타고 막 내려오는 순간 재빨리 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바람에 늑대는 솥 안으로 풍덩 빠졌고 아기 돼지는 재빨리 솥뚜껑을 덮었습니다. 아기 돼지는 늑대를 팔팔 끓인 후 늑대를 죽였답니다. 늑대는 솥뚜껑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 아기 돼지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잭과 콩나무. 옛날에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 잭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밀키 화이트라는 젖소 한 마리가 전부였지요. 두 식구는 매일 아침 젖소에서 짠 우유를 시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밀키 화이트에게서 더 이상 우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아이고 얘야, 우린 이제 뭘 먹고 사냐?
어머니가 손을 꽉 움켜쥐며 한탄했습니다. 엄마, 기운 내세요.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요? 제가 가서 일거리를 좀 알아볼게요. 지난번에도 알아봤는데 아무도 널 써주려 하지 않았잖니. 그러지 말고 밀키 화이트를 팔아 그 돈으로 장사를 하든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 좋아요, 어머니. 마침 오늘이 장날이니 제가 밀키 화이트를 팔고 올게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요. 어머니는 잭에게 소고삐를 건네주었고 잭은 시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잭은 얼마 못 가 우스꽝스럽게 생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잭에게 아는 척을 했지요. 잭, 안녕? 네,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잭도 인사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그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잭, 그런데 어디를 가는 거냐? 장에 가서 이 젖소를 팔려고요. 오, 그거 잘 됐구나. 너는 그 젖소를 팔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 너 혹시 완두콩 5개를 셀 줄 아니? 그야 양손에 2개씩 들고 입에 하나 물면 되죠. 잭은 바늘처럼 예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아는구나. 바로 여기 그 완두콩이 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신기하게 생긴 완두콩을 한 줌 꺼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영리하니 너와 거래를 해도 될 것 같구나. 내 젖소와 이 완두콩을 바꾸자.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건 내가 이것이 어떤 완두콩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밤에 이 완두콩을 심고 자면 아침에 하늘 끝까지 자라 있을 거란다. 정말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정말이라니까. 만일 내 말이 틀리면 젖소를 되돌려 주마. 좋아요. 잭은 밀키 화이트의 고삐를 노인에게 주고 완두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잭은 저녁 어스름도 되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잭, 벌써 돌아온 거니? 혼자 돌아온 것을 보니 밀키 화이트를 팔았나 보구나. 그래, 얼마나 받았니? 엄마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말고 빨리 알려주렴. 얼마니? 5파운드? 15파운드? 아니면 20파운드니? 후후, 엄마는 상상도 못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이 완두콩은 말이에요. 신비한 완두콩이에요. 밤에 잘 때 이걸 심으면... 뭐라고? 아이고, 이런 바보 천치. 멍청이 얼간이. 그래, 이 동네에서 젖도 제일 잘 나오고 고기로도 최상품인 밀키 화이트를 그까짓 완두콩하고 바꿔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 내 알량한 그 완두콩은 모두 창밖으로 버릴 테다. 내 녀석은 어서 가서 잠이나 자. 오늘 밤에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도 구경 못할 줄 알아. 잭은 하는 수 없이 다락의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을 못 먹는 것도 서러웠지만 어머니가 걱정되어 더욱 슬펐지요. 하지만 잭은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금세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잭이 눈을 떠보니 방 안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방 한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나머지 부분은 아주 어둡고 그늘져 있었지요. 잭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창가로 갔습니다. 잭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전날 밤 엄마가 마당에 던져버린 완두콩이 밤새 어찌나 크게 자랐던지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전날 만난 그 노인이 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거지요. 콩나무 줄기는 잭의 방 창문을 아주 가까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잭은 창문을 열고 줄기로 껑충 뛰어 큰 사다리를 타듯이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 결국 하늘에 닿았지요. 하늘에는 넓은 길이 마치 화살처럼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잭은 그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어가 매우 거대한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부인. 잭은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게 아침으로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잭은 어젯밤도 굶은 채로 잤기 때문에 무쇠라도 녹여 먹을 수 있을 만큼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고 싶다고? 여기서 빨리 도망가지 않고 꿈을 대다간 너는 아침밥 신세가 될 거다. 내 남편은 괴물인데 어린 남자애를 삶아 끓인 국을 제일 좋아한단다. 빨리 여기서 나가거라. 안 그러면 곧 내 남편이 와서 널 잡아먹을 거야. 아, 제발 부인. 그러지 말고 먹을 것 좀 주세요. 어제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괴물한테 잡아먹히든 굶어 죽든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다행히도 괴물의 아내는 그렇게 나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잭을 부엌으로 데려가 치즈를 넣은 두툼한 빵 한 덩어리와 우유 한 주전자를 먹으라고 내주었지요. 그런데 잭이 음식의 반도 먹기 전에 갑자기 쿵쿵쿵 누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온통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걸 어쩌나. 남편이야.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빨리 이리 오렴. 여기로 들어가. 여인이 잽싸게
잭을 오븐 속에 던져 넣자 거인이 들어왔습니다. 거인은 허리춤에 달고 온 송아지 3마리의 다리를 식탁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마누라, 이걸로 아침에 먹을 국을 끓여.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킁킁, 킁킁. 어라? 사람 냄새가 나네. 산 놈이든 죽은 놈이든 뼈째 갈아 아침으로 먹어야지. 아이고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꿈을 꿨거나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어치군 작은 남자의 찌꺼기 냄새겠죠. 자, 빨리 가서 씻기나 하세요. 다 씻고 올 때까지 아침 준비해 놓을게요. 거인이 나가자 잭은 잽싸게 오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부인은 도망치려는 잭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려라. 아침 식사 후에는 꼭 한숨 자거든. 아침 식사를 마친 거인은 큰 금고를 열어 황금이 든 2자루를 2개나 꺼냈습니다. 앉아서 황금을 하나 둘 세던 거인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급기야 온 집안이 울릴 정도로 코를 골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잭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오븐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인 옆을 지나가며 황금이 든 자루를 옆구리에 꿰차더니 콩나무 줄기로 단숨에 달렸습니다. 콩나무 줄기에 도착한 잭은 자루를 나무 아래로 던졌습니다. 자루는 정확하게 집 마당으로 떨어졌지요. 잭은 한참 동안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잭은 어머니에게 황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맞지요? 보시다시피 그 완두콩은 요술콩이에요. 한동안 2 식구는 그 황금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고 황금이 바닥나 버리자 잭은 다시 한번 행운을 찾아 콩나무 줄기 위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잭은 나무 줄기를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라서 하늘 위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찾아간 큰 집을 또 찾아갔습니다. 전처럼 변함없이 문 앞에는 거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부인, 안녕하세요. 제발 먹을 것 좀 제게 주세요. 잭은 아주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안 그러면 우리 남편이 너를 아침으로 잡아먹을 게다. 그런데 넌 지난번에 왔던 그 아이니? 그날 우리 남편이 황금자루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혹시 뭔가 아는 게 있니? 그러세요? 제가 그 일에 대해 뭔가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지금은 너무 고파 기운이 없거든요. 뭐라도 좀 먹어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생긴 거인의 아내는 잭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잭이 한입 베어 물기도 전에 느릿느릿한 쿵, 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인의 발소리를 알아챈 거인의 아내는 잽싸게 잭을 오븐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온 거인은 전처럼 킁킁킁 한바탕 읊어댄 후 아침으로 황소 3마리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황금 달걀을 낳는 암탉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거인이 닭에게 알을 낳으라고 하자 닭이 정말 황금 달걀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얼마 못 가 또 꾸벅꾸벅 졸더니 집을 떠나가라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발끝으로 오븐에서 살금살금 기어나와 눈 깜짝할 사이에 암탉을 낚아채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꼿꼿해거리는 닭의 울음소리에 잠이 깬 거인이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마누라, 마누라, 내 닭 어디다 치웠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대체 왜 그래요? 그 사이 잭은 황급히 나무 줄기를 내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잭은 어머니 앞에서 닭에게 알을 낳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암탉은 정말로 황금 달걀을 낳았습니다. 잭이 명령할 때마다 황금 달걀을 낳았지요.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콩나무 줄기 위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잭은 또 다른 행운을 찾기 위해 나무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갔지요. 이번에는 곧장 거인의 집 앞으로 가지 않고 집 가까이에 있는 나무 덤불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거인의 아내가 물을 길어 양동이를 들고 나온 사이 잭은 집 안으로 기어들어가 커다란 솥에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쿵쿵거리며 거인과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킁킁 킁킁 이봐, 사람 냄새가 나. 정말로 난다니까. 그래요, 여보? 그럼 지난번에 당신의 황금과 황금 달걀을 낳는 암탉을 훔쳐간 그 꼬마 녀석이 또 오븐 속에 숨어 있나 봐요. 둘은 잽싸게 달려가 오븐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잭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거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킁킁킁 타령이에요? 어젯밤 당신이 잡아온 남자아이로 제가 오늘 아침국을 끓였잖아요. 내 정신머리하고는. 그리고 당신도 그렇지. 산 것과 죽은 것도 구분 못해요. 코가 왜 그렇게 무뎌졌어요? 거인은 잠자코 앉아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사람 냄새가 분명해. 맹세하라면 할 수도 있어.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품 창고와 찬장 등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솥 안에 숨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끝낸 거인이 아내에게 황금으로 된 하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금세 하프를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거인이 노래하라고 명령하자 황금 하프는 매우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프 연주는 계속되었고 듣고 있던 거인은 곧 천둥처럼 큰 소리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잭은 솥뚜껑을 조용조용 열고 생쥐처럼 쪼르르 내려와 하프가 있는 식탁까지 손과 무릎으로 살살 기었습니다. 식탁에서 하프를 낚아챈 잭은 문을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프가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르는 바람에 거인은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그는 하프를 가지고 도망치는 잭을 발견했지요. 하마터면 거인에게 잡힐 뻔했지만 몸을 조금씩 피하며 겨우 위기를 모면한 잭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잭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던 거인은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거인이 콩나무 줄기를 20여 미터 앞두고 있을 때쯤 갑자기 잭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길끝에 다다른 거인은 줄기를 타고 필사적으로 내려가는 잭을 보았습니다. 거인이 약한 콩나무 줄기에 몸을 맡기지 못해 망설이고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잭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프가 계속해서 주인을 부르자 거인도 나무 줄기에 매달렸습니다. 그 무게에 줄기가 크게 휘청거렸지요. 잭은 계속 내려갔고 거인은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았습니다. 줄기를 타고 내려와 집 가까이에 이르자 잭은 소리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빨리 도끼 가지고 나오세요. 어서요. 황급히 도끼를 들고 뛰쳐나온 어머니는 겁에 질린 채로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마침 구름 사이로 나타난 거인의 다리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사뿐히 땅으로 내려선 잭이 도끼를 손에 쥐고 나무 줄기를 찍자 나무 줄기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한편 위에서 나무 줄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 거인이 무슨 일인가 보려고 멈춰 섰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잭이 나머지 일격을 가하자 나무 줄기는 완전히 쪼개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땅에 떨어지며 머리가 박살났고 그 위로 나무 줄기가 쓰러졌습니다. 잭은 어머니에게 황금 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잭과 어머니는 황금 하프를 보여주고 받은 돈과 암탉이 낳은 황금 달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잭은 고귀한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